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장기화된 취업난과 넘사벽이 되어버린 부동산 가격 여파로 자녀 세대들은 독립을 포기하거나 연로한 부모가 나이든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연금 많이 받고 싶고 오래 받고 싶은 건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튼튼히 쌓여 계셔야 운용도 잘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연금에 대한 두 전문가분을 모시고 연금 기초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투자증권에서 퇴직연금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국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본부에서 퇴직연금 상담 그리고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률 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경기 침체를 방어하고자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면서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 상품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월급만 차분히 모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최근 연금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에 투자하고 어떻게 운용하고 이런 내용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연금이란 무엇인지 이 연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연금이란 무엇인가요? 네. 국민연금은 다들 아시잖아요. 이제 연금이라는 것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소득이 있을 때 미리 저축하고 은퇴 후 소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제 연금인데,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제2의 월급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만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서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그 의미가 있고, 오늘 말씀드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좀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연금은 크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를 통칭해서 3층 연금 제도라고 통칭해서 말씀을 하죠. 예. 퇴직연금의 경우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사실 제 퇴직금이 DB인지 DC인지 이 DB, DC라는 단어조차 생소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직원분들이 이제 고객님을 현장이라든지 사무실에 방문을 하였을 때 어떠한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심지어 퇴직연금 DB/DC 어떤 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사 시스템이라든지 인사부에 문의를 하셔서 퇴직연금 제도에도 문의를 드려보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통합연금 포털에서도 내 퇴직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이 DB와 DC를 가장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DC는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해주면 직원이 이를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DB의 경우는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B에 가입하신 직원분들은 사실 퇴직연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DC에 가입하신 직원분들은 본인의 운영 성과에 따라서 이 퇴직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다면 주체가 누구냐 이 차이인 거네요. 그렇죠. 나에게 유리한 퇴직연금 제도가 DB인지 DC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DB하고 DC를 비교해서 판단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는 임금 인상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용 수익률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신입사원처럼 향후 근무할 기간이 많이 남아있거나 임금 인상률이 높게 예상이 되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DB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고참급 직원분들처럼 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예상이 되시는 분들은 DC로 전환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죠. 통상 현장에서는 연평균 2 내지 3% 정도의 임금 인상률 이하라고 하시면 많이들 DC로 전환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임금 피크제,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DC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임금 상승률이 운용 수익률보다 더 높으면 DB, 반대로 임금 상승률보다 운용 수익률이 더 높으면 DC, 그리고 임금 피크에 전환을 앞두고 있으면 DC를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네, 이 대리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DC형이야말로 수익률이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이 DC형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면 2019년 기준 퇴직연금 국내 가입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연 2%에 불과하였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보면 연 11%에 달했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내 퇴직연금 가입자의 80% 이상이 연 1%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방치 상태에 가까운 거죠. 그럼 퇴직연금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도 이 DC형이 원리금 보장 상품이 대부분인가요?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보다 이제 일찍 퇴직연금을 도입한 연금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이 원리금 보장 상품의 비중은 10% 이하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 운용 상품 내역을 한번 뜯어보면 주식의 편입 비중이 3에서 50%, 채권이 3에서 40%, 나머지는 부동산과 같은 대체 투자 상품에 주로 운용을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예금의 비중이 많잖아요. 근데 예금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이들 국가의 가입자분들 이 평균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8%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죠. 내 원금이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적절히 배분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팀장님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는 알겠는데 과연 수익률이 차이가 났을 때 내 퇴직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쉽게 숫자로 예를 좀 들어볼게요. 매년 300만 원씩 30년간 저축을 해서 운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로 운영했을 때는 1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5%로 운영했을 때는 한 2억 원 정도예요. 운용 수익률이 3%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규모는 8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크죠. 와, 8천만 원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네, 그렇죠. 녹화 끝나는 대로 저는 제 DC형 계좌를 좀 열어보러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팀장님, 네. 이 DC형의 경우는 저희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처럼 이 개개인마다 이 퇴직연금 사업자가 다 다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좀 판단하면 될까요? 통상 사업자를 선택할 때는 한 3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 수익률이죠. 연금 사업자가 수익률을 그동안 잘 내왔는지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요. 이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사이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 각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기간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수익률을 비교할 때 주의하실 건 1년, 2년 단기적인 수익률만 비교하지 마시고요. 이 연금이라는 것이 장기간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10년 정도의 장기 수익률을 꼭 비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상품을 얼마나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이 증권사의 ETF나 리츠와 같은 상품에 운용하기 위해서 많이들 이동해 오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ETF를 일반 계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매매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연금 계좌에서 운영을 하면 이 수수료가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수수료인데요. 수수료는 뭐 아끼면 아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퇴직계좌라고 하는 IRP라는 계좌가 있는데 통상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전액 무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까운 지점의 PB를 통해서 관리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DC형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IRP 연금저축 계좌와 같은 개인연금 계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IRP가 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이 대리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IRP는 우리가 앞서 말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을 하시거나 이직을 하실 때 퇴직소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더불어 소득이 있는 누구나 계좌를 개설해서 가입자가 추가 부담을 하여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계좌를 말합니다. IRP 계좌는 퇴직 전에는 세액공제 용도로 활용을 하다가 퇴직 후에는 퇴직소득세 절감 효과로 활용. 이 두 가지 기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퇴직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필요한 계좌가 바로 IRP 개인용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이 이제 바뀌면서 특히나 MZ 세대들이 이 연금 계좌에도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소액이라도 하루빨리 이 IRP 계좌에 자기 부담금을 불입을 했다면 전혀 불입을 하지 않고 퇴직금만 가지고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들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정말 꼭 필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이제 MZ 2030 세대의 경우에 소득이 높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연금 계좌에 돈이 묶인다는 이유로 내가 자기 부담금을 넣었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 별다른 혜택은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매월 25만 원씩 연 300만 원을 납입하였을 때 퇴직금은 1억 원을 가정을 했을 때 만 30세부터 납입을 했을 때 내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반면에 납입을 5년 늦춰서 만 35세부터 납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은 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소액으로라도 IRP에 납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제가 20대 때부터 불입을 했더라면 제 노후가 더 넉넉했을 텐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소액이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장 팀장님, 네. 만약에 50대이신 분들이라면 지금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렇죠. 지금부터 자기 부담금을 넣는 게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역시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50세 직장인분이 10년 동안 약 700만 원씩 매년 불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퇴직금 1억 원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약 8,500만 원 정도 추가로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죠. 결론, 연령대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개인연금 계좌를 시작하자. 네, 지금까지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기초 지식을 튼튼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관련 꿀팁 한 가지씩 주고 가시죠. 예,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해서 노후 준비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은 예금으로 많이들 운영하셨잖아요.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펀드나 ETF 그리고 리츠와 같은 다양한 상품들을 좀 활용하셔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많이 언급되었던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연금 포털은 이름 그대로 연금 정보를 다 모아놓은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공동인증서라든지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과 같은 3층 연금의 적립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별도 어플 설치 없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앱에는 더 다양한 연금 관련 꿀팁 정보가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튼튼한 내 노후를 위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네. 튼튼연금 든든한 투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